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문서를 다루기 위한 기본 문법인 문서 객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돔이라고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기본 개념입니다. 웹에서 어떤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까요? 특정 조건이 주어지거나 사용자가 클릭이나 마우스 오버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웹문서를 동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더니 이미지가 바뀐다거나 특정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새로운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려면 웹 문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그 부분의 소스를 바꿔준다거나 클릭할 텍스트 부분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바꿔주는 것처럼 각각을 따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문서 객체 모델입니다.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문서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웹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가리켜요. 여기서 이제 객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객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웹문서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다 별개의 객체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웹문서 자체도 객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텍스트, 링크, 폼, 모든 것들이 다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는요, 각각의 요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도 있고요. 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마다 속성도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돔을 공부한다는 건 각 객체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돔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돔트리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돔트리는요, 웹 문서에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태그는 자식 관계가 되고 어떤 태그는 형제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를 계층 구조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웹문서가 있습니다. HTML 태그, 그리고 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포함되어 있고요.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타이틀 같은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는 h1과 img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들, 즉 이 요소들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이 돼요. 가장 상단에는 HTML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이 HTML 안에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헤드와 바디가 HTML의 자식 요소가 됩니다. HTML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를 사용한 요소와 타이틀을 사용한 요소가 헤드 태그의 자식 요소가 됩니다. 헤드 태그를 기준으로 보면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가 자식 요소가 되는 거고요. 만일 타이틀 태그를 기준으로 보면 헤드 태그가 부모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는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 태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돔트리라고 부르고요. 이 각각의 요소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돔트리의 최상단에 있는 HTML을 루트 노드라고 불러요. 돔은 문서 요소뿐만 아니라 그 요소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내용과 속성도 자식으로 나타냅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타 태그 안에 캐릭터 세트 이퀄 UTF-8 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죠.
이것은 메타 태그의 자식 요소가 되고요. 타이틀 태그에 보면 돔트리 알아보기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럼 이 텍스트 부분도 타이틀 요소의 자식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요소의 내용이나 속성도 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돔트리에 있는 노드들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타이틀 태그에서 봤던 것처럼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그 부분을 텍스트 노드라고 합니다. 텍스트 노드가 자식 노드가 되죠. 그리고 메타 태그에 캐릭터 셋 이퀄 UTF-8이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그 속성은 속성 노드가 돼서 자식 노드로 연결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으로는 주석 노드가 있습니다. 소스를 작성을 할 때 주석을 붙이는 거를 습관화해야 되거든요. 이 주석도 버리지 않고 별도의 노드로 구성을 해줍니다. 실습 파일 중에서 05 폴더에 보면 index.html이 있거든요. 그 파일의 소스를 보시면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를 사용한 제목이 있고요. div라는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프로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div의 id 값은 프로필이고 그 프로필 안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 아래 다시 텍스트가 들어있는 또 하나의 div가 있습니다. 이 포함 관계가 이해되시죠? 바디 안에 h1과 div가 있고 div 안에 다시 이미지와 또 다른 div가 있습니다. 얘를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h1을 사용한 제목과 왼쪽에는 이미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div를 사용한 텍스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마이 프로필을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한글로 바뀌게 한다거나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요 마이 프로필이라는 제목을 바꾸고 싶다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텍스트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액세스,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요소에 접근을 해야만 그 내용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그 요소의 내용을 바꾸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요소에 접근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ES6 이전에는 get element by id나 get elements by class name 그리고 get elements by tag name 이런 식의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id 값을 이용을 해서 요소를 가져온다. 또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요소를 가져온다. 또는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요소를 가져온다. 네,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방법보다 query selector 라는 함수나 query selector all 이 2가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d 값이나 클래스 값 또는 태그 이름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함수들은요. id를 사용해서 접근하려면 get element by id 이런 식으로 함수가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query selector 같은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만일 id 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id 샵을 붙여줘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하고 싶다면 점을 붙이고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태그 이름을 사용해서 접근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태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CSS에서 사용하던 기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my 프로필이라고 하는 제목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my 프로필은요 h1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query selector나 query selector all을 사용을 하려면
이 함수들은 도큐먼트 객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도큐먼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어리 셀렉터. 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거 뭐였었죠? 태그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따옴표하고 H1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이 요소에 접근이 가능해요.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브라우저 창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현재 보고 있는 문서에는 H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우리가 원하는 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div 영역에 접근을 해볼게요. 얘는요, id 값이 프로필이에요. 그렇다면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라고 한 다음에 id 값을 이용을 하니까 샥 붙여주고요. 프로필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유저인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콘솔 창이 너무 좁아서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 하고 id 값이 아까 뭐였었냐면 유저였습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만 나와요. 분명히 유저를 사용한 요소가 3개였는데 하나만 나와요. 이유는 큐어리 셀렉터라고 하는 함수가 값을 1개만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스 이퀄 유저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첫 번째 해당하는 요소만 반환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가져오고 싶어요. 클래스 이퀄 유저인 애를 전부 다 가져오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게 큐어리 셀렉터 all이에요. 똑같이 유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3개를 다 가져옵니다. 첫 번째 p 유저, 그리고 두 번째 주소, 세 번째 연락처까지 3개를 다 가져오고요. 얘는 지금 보면 마치 배열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얘네들 하나하나는 다 노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노드를 담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노드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생긴 건 배열처럼 생겨서 사용 방법은 거의 배열과 같습니다. 이름은 노드 리스트예요. CSS 선택자 중에서 태그나 클래스 이런 것들은 문서 안에 같은 값을 가진 애들이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큐어리 셀렉터라고 쓰면 첫 번째 해당하는 요소만 가져오고 큐어리 셀렉터 all이라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가져온다. 그리고 여러 개의 요소는 노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저는 여기 이미지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이 문서에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큐어리 셀렉터하고 이미지, img라는 태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서 안에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고 이 이미지에 클래스 이름도 없고 id 이름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id 값이 프로필인 요소 안에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하위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도큐먼트 큐어리 셀렉터 img 해도 이 이미지에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문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쓰냐면 id 값이 프로필인 요소에서 그 하위에 있는 img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미지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선택자나 뭐 자식 선택자 이런 것은 CSS를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CSS 관련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큐어리 셀렉터나 큐어리 셀렉터 all이 그 이전에 사용했던 get element by id나 get element by class name 이런 함수보다 편리한 점은요, 선택자를 조합을 해서 특정한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